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러면 8페이지의 보조교재 8페이지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업의 순손익 계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거기서부터 해봐야 되겠죠? 1번 여러분 그 답을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1번 방법만 알려주고 답은 설명 안 했어요? 2번은 답 한번 해보셨어요? 2번 그 옆에다가 그림 그려서 작성 숙제로 해보라 그랬나요? 네, 거기다 해본 거.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우리가 기초의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장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두 개 더하면 기말 자본이고, 기말 부채하고 합쳐지면 기말 자산이라는 거죠. 이거는 왠지 나 설명한 것 같은 기분이 되게 많이 드는데 아닌가? 1번에 1번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나봐요. 그러면 그 빈칸 한번 쳐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초에 자산은 안 써있는데 부채하고 자본하고 있죠? 9만 원, 5만 원. 그래서 있고요. 기말은 82,000원, 그리고 자본은 56,000원. 자, 그리고 비용은 26,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빈칸을 채워봅시다. 기초의 자산은 14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모르겠고 비용만 있으니까 여기는 둘이 합치면 13만 8천 원이죠. 13만 8천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기초의 자본이 5만 원인데 6천 원, 5만 6천 원 들려면 경기순이 6천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얼마여야 되냐면 3만 2천 원이 돼야 되죠. 3만 2천 원이어야 2만 6천 원께서 6천 원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이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세 번째 내용. 자, 기초의 자산이 8만 9천 원, 3만 4천 원이 부채요. 8만 9천 원, 3만 4천 원. 자, 그리고 기말에는 자산이 9만 6천 원이고 총 수익은 6만 8천 원. 6만 8천 원. 네, 그리고 순손익이 마이너스 3천 원 됐죠? 지금 있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보여볼까요? 기초의 자본은 얼마냐? 4만 5천 원인가요? 여기가 5만 5천 원이구나. 5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그러면 단기 순실이 나왔다면은 얘는 더 적어진 거죠? 5만 2천 원.
그리고 68,000원에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71,000원이 비용 총액이 돼야 되겠죠. 96,000원이 자산일 때 그럼 여기 얼마나 되니까 44,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옆에 나오는 거 요거 답을 체크해 볼 건데요, 여러분. 1월 1일 날 기초재무상 투표가 있어요. 기초재무상 투표. 자, 여기다 기록해 보면 자산은 차변이니까 왼쪽에다 넣고요. 여기 보면 현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가드럼 상품 얘네들은 다 자산이라서 차변에 써주고 있는 거죠. 비품 그 다음에 부채는 예상 매입금 30만원 미지급금 16만원 단기차입금 14만원. 그러면 자산하고 부채만 나와 있죠, 여러분? 자본은 얼마일까? 여기 자본금. 차변합계를 구해보면 45만원에 얘도 합치면 45만원이고 60에 50에 20에 여기 160이에요. 여기도 160이어야 되는데 자본금은 100만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기초자본금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익계산서 있죠? 수익비용.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써주고 상품 매출 56만원 임대료도 대변이에요. 임대료 수익 24만원 이자 수익도 대변 13만원이죠. 급여, 비용, 급여 에서 33만원이고 수도 광일비도 비용 그럼 이게 16만원 세금과 공과 9만원 여비교통비도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금액은 13만원 보험료 비용 금액은 3만원 잡비 비용 4만원. 자, 그러면 수익은 총 개가 93만원이고 대변이 93이에요. 어디가 끌지 몰라서 차변은 비용이 33에다가 25에다가 16, 20
78이네요. 그러면 93이랑 얼마 차이 나나 보니까 15만 원 차이가 나네요. 수익이 없어요. 단기순 이익이고 대변의 잔액이죠. 그러면 양쪽 다 93만 원이다. 자, 근데 이제 기말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기말 재무 상태표 보면 똑같이 적으면 되지. 현금 차변 76,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7만 원, 외상 매출금 43만 원, 받으러 23만 원, 상품 26만 원, 비품 15만 원, 외상 매입금은 부채 27만 원, 미지급금 23만 원, 단기차입금 25만 원. 차변이 이제 자산합계 구해보면은 76에 50에 49, 15, 190만 원. 여기도 190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만 따지면 50에다 75만 원이죠. 그러니까 190 빼기 75만 원을 해주면 기말자금은 115만 원이죠. 뭘 알 수 있어요?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되는 거죠. 기말자본금에서 기초자본금을 빼도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교재 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채워지겠습니다. 가로 나열만 쓰는 거예요? 여기 나열된 가로 쓰는 거죠? 가로? 아니 이거 이렇게 나열된 거 가로 왜 가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신경 상관없어요? 세로로 아, 그건 상관없어요. 값만 맞으면 돼요. 저는 오늘 가로로 썼는데 어쩔 땐 세로로 쓰기도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제가 한번 풀어보고 오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던가 그냥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여기 가볼게요, 여러분. 보조교재 12페이지를 잠깐 보고 올게요. 보조교재 12페이지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거래의 개념과 종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적혀있는 내용 읽어보면 거래란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으면 거래가 된다는 거죠. 회계상 거래는 재산상의 증감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회계상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락에 칠해져 있는 부분 보면은 대손 발생, 돈 떼이는 거라고 그랬죠. 뭐 자산의 가치 평가, 도난, 분실, 화재 발생 등 다 회계상 거래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 이 부분은, 초록색 부분은 회계상 거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매나 고용 계약은 거래가 될 수 없고, 약속,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거래는 되겠다는 거죠. 둘 다 포함되는 경우는 상품의 매매나 대금의 대여, 차입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둘 다 들어간다는 거. 하단에 여러분 예제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회계상 거래면은 동그라미하고 아니면 X 표시하고 그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들을 구분해 보세요. 자, 6개만 하면 되니까 OX 퀴즈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번, 종업원과 급여 100만 원의 고용 계약을 하였다. X죠? 상품 5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O. 상품 200만 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 이건 X. 은행으로부터 현금 30만 원 차입하기로 약정할 때. 약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거래가 된 건 아니죠? 빌려왔어야죠. 그래서 이것도 X.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2천만 원이 소실되었다. 소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나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료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것도 거래죠? 카드 결제.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의 증가 변화가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회계상 거래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다시 교재 한 장 앞장으로 가보시면 되겠는데 보조교재 1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이러한 거래들이 발생하면 결합관계에 의해서 거래들을 장부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기록하는 방법들 그걸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결합관계. 자, 복식구기를 하는 경우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가지고 거래들을 기록해줘야 되잖아요. 복식구기가 두 번도 그래서 거래 인식성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차변에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변에 기록하느냐 이거를 구분 짓는 건데 차변에 오는 거는 이 그림을 일단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앞에서 재무상태표라는 거 본 적 있죠? 순이계획서라는 거 본 적 있죠?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 부채, 자본이 온다는 거죠. 순이계획서도 아까 그림도 그려봤지만 순이계획서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수익이 오른쪽 대변에 왔었고 차변에 비용이 왔었다. 기억나시죠? 그럼 여러분 기록을 할 때는 약속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산이 증가할 때 그러면 원래 내 자리 자기 원래 있던 자리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그러면 자산이 감소할 때 이거는 원래 자리가 아닌 반대쪽 자리에다가 쓰기로 한 거죠. 자산의 감소.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차변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채가 증가할 때 대변에 자본이 증가할 때 대변에 그러면 얘네들은 감소한다 그랬을 때는 반대에다 써준다는 얘기죠.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자리에 있던 거는 증가할 때만 그 자리에다 적고 감소할 때는 반대쪽에다 적고. 그럼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차변이니까 차변에다가 비용의 증가하는 말은 안 쓰고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수익의 발생. 발생의 반대는 소멸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데 얘는 없어지는 거라 가지고 보조교재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얘네들은 발생과 소멸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얘네들은 자산부채 자본은 증가, 감소 해서 어떻게 돼요? 차비로 이월되죠. 기억나요? 기말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증가 감소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수익이나 비용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발생해서 그 이후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월되지 않는다. 차기 이월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비용은 그냥 발생과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결합관계는 서로 거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이렇게 서로 매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줬는데 11페이지 하단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 모든 회계상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되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쪽은 원인, 한쪽은 결과가 되니까. 따라서 차변의 기재된 금액과 대변의 기재된 금액은 항상 똑같게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는 반드시 분계 시 장부 작성의 원리가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분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분계는 우리가 곡식구기를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걸 분계라고 불러요. 분계. 자,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교재 2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교재 2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도 우리 그 회계의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거래의 8요소. 지금 우리가 봤던 거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필수 예제라고 써 있는 거를 잠깐 보면서 거래 내용들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거래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매입하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건물을 돈 주고 사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래가 되냐? 건물을 샀다 그러면 건물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에 속할까요? 건물은 자산. 그래서 건물이란 자산이 증가했다. 근데 뭘 주고 샀대요? 현금을 주고 샀다고 했죠? 돈은 나한테 뭘까요?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보면 이렇게 써요. 차변은 건물, 자산이 증가 10만원. 대변은 자산의 감소, 현금 10만원. 두 개가 금액이 같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왔는지
아시겠어요? 자산 증가와 자산의 감소. 두 번째 볼게요. 현금 9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대요. 하나 알아둬야 되게 출자라는 건 투자랑 같은 말이에요. 투자. 회사에 돈이 투자되면 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자된 돈 만기가 없죠. 그래서 걔는 자본의 증가로 처리가 돼요. 출자하는 경우. 알았죠? 자본 증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출자 말고는 없어요. 출자했을 때 빼고는 자본 증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아마도 자본의 감소 요거는 없을 거예요. 한동안. 알았죠? 그래서 요건 없다고 생각하고 출자할 때는 자본의 증가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거래관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2번 내용 계속 볼게요. 현금 90만 원 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 대변이 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본금. 그럼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가 돼서 사변의 현금 90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본의 증가로 자본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또 이거죠. 자산의 증가. 근데 외상으로 사온다 그러면 이 중에 뭘 것 같아요? 부채 증가겠지? 이렇게 외상으로 사오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 사변은 자산 증가 상품 8만 원이고 대변은 부채 증가로 외상 뭐라고 할까? 사온 거 내 입금. 그래서 외상 매입금 8만 원이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아니 무슨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자 그리고 4번이에요.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잠깐 돈 받은 것만 먼저 얘기합시다. 돈 받은 거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 중에 뭘까? 이거 현금이 이쪽에 와야 되겠지? 자산의 증가. 근데 왜 받았대요? 임대료 받는 건 이 중에 뭘까? 이거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 5만 원이라고 그랬고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수익 발생으로 임대료, 자산 증가, 수익 발생. 자, 5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잠깐만. 이자를 현금으로 주면 현금은 어디로 가야 돼? 현금은. 요거죠, 요거. 현금으로 지급하다니까 현금은 이쪽에 써야 되잖아요. 대변에. 그럼 이자를 주는 건 이 중에 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비용의 발생으로 봐야 되겠지? 이자 지급하는. 그러면 현금은 여기다 줬고, 만 원. 이자를 주는 걸 뭐라 부를까요? 이자. 비용. 그래서 사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이래도 대정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6번이에요. 차입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상환이라는 말은 갚는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나간 거니까 이 자리에 와야 되겠죠. 현금이 자산 감소. 그러면 차입금은 이 중에 뭐에 속하겠어요, 여러분? 차입금이라는 건 뭔데? 돈을 빌려왔던 돈인 거죠. 빌려온 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부채 감소겠지. 기간은 뭐 이게 단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편의상 단기 차입금이라고 줄게요.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15만 원. 자산의 감소 현금 15만 원. 두 개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7번이요. 건물 임차료 2만 원을 미지급하다. 임차료가 뭐죠? 임차료? 낸 건가 받은 건가? 임차료. 내야 되는데. 그럼 이 중에 요거 비용의 발생. 네,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겠죠? 부채의 증가. 그럼 여러분 차변에다가는 비용의 발생 임차료라고 줬고요. 금액은 2만 원이죠. 비용의 발생. 지금처럼 여러분 상품 거래가 아닐 때, 닭집에서 닭튀기가 아닐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때는 부채 증가인데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지급금이라고 해야죠. 부채 증가, 미지급. 이런 식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해요. 분계. 자, 그럼 여러분들 거 보조교재 14페이지로 가갖고 지금 했던 것처럼 분계를 연습을 해볼 건데 아마 한동안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페이지) 기초분계 연습 회계원리 1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상품 10,000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 차변에 와야 되겠고 현금이 대변에 와야 되겠죠. 금액은 둘 다 10,000원 되겠죠. 대변 현금 10,000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광고료 2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다. 광고료. 이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 정식 명칭은 광고 선전비라고 해요. 광고 선전비. 그리고 현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와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로. 광고 선전비. 자, 이때 금액이 2만 원이라고 했죠. 자산의 감소, 현금 2만 원. 자, 세 번째, 외상 매입금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잠깐만,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는 건 뭐에 해당되냐?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는 부채잖아요. 그래서 감소, 지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그리고 현금으로 갚으면 자산도 감소. 차변에다가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줬고 금액은 10만 원이네요.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4번이요. 비품 5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근데 아까 나한테 비품은 나한테 상거래라고 분류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산 증가, 부채 증가인 건 맞겠는데 이때 부채는 미지급금이 증가해요. 미지급금. 차변은
기품 5만 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미지급금 5만 원. 5번 대표이사로부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받았다. 아까 얘기했지만 출자일 때는 자본의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현금, 차변 50만 원. 대변 과목은 자본의 증가로 자본금 50만 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약수금 100만 원을 발행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잠깐만. 약수금을 내가 발행해서 받았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지. 그러니까 이걸 지급어음이라고 하죠. 부채고요. 근데 왜 줬는데요? 외상매입금 갚으려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외상매입금 갚는 거는 부채의 감소고 지급어음 생기는 건 다시 또 부채 증가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이라고 쓰고 6번 100만 원. 이건 부채 감소입니다. 다시 여기다 부채 증가로 지급어음이라고 쓰는 거죠. 부채 감소와 부채 증가. 7번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 만기 1년 이내. 그럼 이걸 1년 이내면은 단기라는 말 붙이죠? 단기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다. 갚는다는 건 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 감소, 단기 차입금. 자, 그리고 대변은 자산의 감소, 현금. 100원. 상품 40만 원을 외상 매입하다. 그럼 여러분, 상품을 돈 안 내고 산 거잖아요. 그럼 자산은 상품이 증가하는데 대변은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은 부채 증가, 외상 매입금.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9번. 사무실 건물 임차료 4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임차료. 임차료 아까 내가 낸 거잖아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9번은 비용의 발생 임차료 4만 원. 대변은 자산의 감소 현금 4만 원. 10번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지금 돈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받을 돈이죠. 채권,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받을 돈이 현금으로 회수가 돼버렸다는 건 이제 그 돈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이 차변의 자산 증가로 미래에 받을 거는 이제 미래가 돼서 자산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이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11번 직원의 식대 5,000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직원한테 여러분 밥 사주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복리후생비란 말이죠.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이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산의 감소겠네요.
비용의 발생, 복리후생 및 5,000원. 자산의 감소, 현금 5,000원. 12번. 컴퓨터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컴퓨터 사오면은 이거는 뭐 목적이 안 써 있는데 업무에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그런 걸 비품이라고 그러죠. 비품.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비품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고 금액은 50만 원이죠. 대변은 자산의 감소로 현금 50만 원. 13번이에요. 외상 매출금 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아까도 있었죠? 여기. 그리고 금액만 달라졌으니까 차변의 현금이 2만 원이라고 하고 대변은 외상 매출금 2만 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25,000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여태는 현금이었는데 지금 보통 예금이 늘었다고 처리해야죠. 보통 예금. 금액은 25,000원이고 이자를 받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25,000원. 15번. 거래처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과 이자 1,000원을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이거 조금 복잡한데 자기합수표는 뭘로 분류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계에서. 현금. 그럼 토탈 금액으로 계산하면 현금이 20만 1,0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자산의 증가, 현금 20만 1,000원입니다. 근데 왜 들어왔는데 이유는 두 가지죠. 뭐야? 하나는 빌려준 돈 회수, 하나는 이자. 빌려준 돈은 미래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니까 이제 받았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자 받는 돈, 수익의 발생. 두 가지가 같이 온 거다. 그럼 여기다 적으면 되죠.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 이게 뭐예요? 20만 원이죠. 양쪽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1,000원이다. 여기까지 기초 회계 원리 1번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잘 하셨다 할게요.